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의 대표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냥 가족이 아니고 직장 생활에서 만난 사람끼리 떠나고 난 뒤에도 웃으면서 만나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비싼 소고기를 사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게 대표님이고 요게 아드님입니다. 대표님의 아드님인데 일단은 요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상자리, 요거는 부모와 형제 자리, 요거는 나랑 배우자 자리, 요거는 자식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 이렇게 해서 사주 팔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 정화일간으로 태어났고요. 정유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납니다. 나와 배우자를 뜻하는 건데, 일단 정화일간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화는 인공불, 달, 촛불, 그리고 눈물, 봉사, 희생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조금 예민할 수 있고요. 병화일간은 막 드러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정화일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내면적인 거를 추구하고, 그리고 밖은 조용하지만 또 집념이 강합니다. 한번 마음 먹고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화일간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절 사주는 자연학이기 때문에 계절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데요. 자월에 태어났다는 건 한겨울에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가을, 겨울에 정화가 소중하고 봄, 여름에는 병화가 중요합니다. 병화는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저 떠있는 태양.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이 정화가 많은 만물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병화가 소중하고, 가을, 겨울에는 만물을 키울 필요가 없고 보온이 필요하겠죠. 날씨가 추우니까. 근데 이게 정화가 난로, 인공불, 인간이 만든 모든 전력 뭐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제계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신강하면 더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비닐하우스도 키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건데, 요 원국에서는 요 시지의 뿌리가 살짝 있습니다. 근데 사유축 삼합이 되어 있어서 살짝 기운이 빠지는 형국이라서 그렇게 신강한 사주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강하면 좀 자기가 주체적으로 나가고 일을 하고 이런 추진력 같은 게 센데, 이 대표님은 살짝 신약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체적으로 나가거나 나서거나 뭐 이런 성격은 아니고, 그리고 요 일간의 특징은 재성이 강합니다. 요거 사유축 해가지고 금기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화일간이니까 요거는 사유축 금국이면 재성이라고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인데, 그러면은 요게 편관이고 요게 식신입니다. 나의 식신은 뭐냐면 하는 일입니다. 나의 식신이 요게 간이거든요. 관은 또 편관이라고 하는데 직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직장 편관이면은 그 일반 직장은 아니고 그 형벌을 다루거나 강한 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그 강한 그 업을 다루는 뭐 금융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형벌을 다루는 그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정유일주가 되게 좋은 일주입니다.
이게 정화일간에서는 유가 천을 기인이거든요. 기인,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 문창기인입니다. 그 다음에 학당기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요 정묘일간이. 그리고 요게 배우자 자리라고 했죠. 배우자 자리가 천을기인이고 문창이고 학당기인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할 일이 나무 키우는 사주랑 이 경금을 녹여서 이게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월이기 때문에 뭐 생명을 키우고 이런 건 아니고요. 겨울에 생명을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화로 경금을 녹여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건데, 현대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 하는 일은 아니고 실질적인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니까 이 세무도 맞겠죠. 실질적인 세금을 다루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 정화는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간목이랑 경금입니다. 근데 간목은 없고 여기 을목이 있고 경금은 있죠. 그래서 이 경금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부격은 됩니다. 작은 부자는 된다는 뜻이고, 간목까지 투주를 했으면 이제 큰 부자가 되는데, 아쉽게도 을목이 있어가지고 대부격 큰 돈을 벌지는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뭐 작은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표님은 그 세무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이제 중년 48대원 요때쯤 을미대운에 퇴직하시고 이 편인 자격증 가지고 이제 세무업을 실제로 개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과 관련된 일을 했겠죠. 재성이 천간에도 이렇게 강하게 띄어져 있고, 돈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는데, 이게 살짝 신약하면서 이렇게 재성이 강하면 사주 척경이나 이런 데 보면 대감집 머슴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감집은 세무서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을미대운에 오면 이 사람의 강한 뿌리가 오거든요. 양인이라고 해서 칼을 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뿌리가 강하게 오니까, 그리고 요게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데, 요 간성을 자꾸 밀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내가 이제는 칼을 뽑아야 되겠더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개업합니다. 그리고 갑오대운에 드디어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목이 옵니다. 그래서 갑오대운은 이 인생 중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목에 뿌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간목에 뿌리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일 진신인 간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무술대운에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시던데, 왜 그러냐면 이 곡각살이, 사주에 곡각살이라는 게 있어요. 곡각살은 뭐냐면 팔다리에 병이 생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곡각살에 보면 을, 기, 그다음에 사, 축, 요게 곡각살의 적인데, 요게 을목 있죠. 그 다음에 사 있죠. 축 있죠. 3개가 있어요. 2개 이상만 돼도 이게 신경 쓰이는데, 이 대표님은 3개가 있기 때문에 요런 지지에 형이 들어올 때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축술형 들어오거든요. 축술형 들어와서 요 대운에 아마 임술 22살이나 3살 정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게 축이 뭐냐면 식신이라고 해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요 형을 해서
할머니가 좋지 않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형이 들어오면 화가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산소탈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렇게 산소를 건드린다든지 이런 걸 건드리면,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혹시 산소를 건드리셨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뭐 할머니를 위로하는 뭐 촌도대라든지 이런 것도 절에 가셔갖고 뭐 술 한 잔 부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강을 볼까요? 건강은 일단은 금기운이 이렇게 강하거든요. 금기운이 강하면 이 금기운이 치는 기운이 여기 을목입니다. 목기운입니다. 목기운은 뭐냐면 간, 갑상선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술을 좀 좋아하신다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줄이시는 걸가 좋고요. 이 정화가 살짝 약하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지금 대운이 아마 이 오대운의 이 정화의 뿌리가 와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듯 한데, 그래도 원국은 정화가 좀 살짝 약해서 심혈관 계통 이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분은 몇 살까지 세무업을 계속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봤는데 73세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3세에 신축, 개축. 개축년이 들어오는데요. 요 개축, 이게 뭐냐면, 축이 뭐냐면 하괴살이라는 뜻입니다. 하괴살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다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개축년에 세무업을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때 마무리가 안 되면 구설수가 한 5년 동안 계속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쯤 세무업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식 사주를 한번 볼까요? 요분은 일단 여기가 자식 자리입니다. 자식이 여기 정유일간으로 보면 진사가 공망입니다. 자식 자리가 공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식이라는 거는 남자만 해당합니다. 여자는 자식으로 예전엔 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자식 자리가 공망이고, 이분에게는 임계수가 자식입니다. 관성이라고 해서 임계수가 자식인데, 이 지지에 임계수를 대입해 보면 이거는 여름 기운이고 이건 겨울 기운인데, 이 태지 절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원국에서도 그렇고, 간성을 대입해 봤을 때도 좀 살짝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나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엄마 사주를 좀 봐야 되는데, 엄마 사주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엄마 사주에 아마 인성대운이면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뭐 사회생활이 힘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모님 사주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자식인데 신축 이렇게 똑같이 있죠, 일주 자체가. 그래서 이분은 전생에도 가족 간의 인연으로 아마 온 것 같아요. 인연이 이게. 그리고 축 강하게 있죠. 그리고 축형의 추고 탕화살이 있어가지고 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 축이 천액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천살이거든요. 이 인호술 그룹에서 보면 천살이면 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편인입니다. 편인이면 사주용으로 편인도식이라고 하는데, 식신이 뭐냐면 아까 전에도 여기 말했듯이 식신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건강을 뜻합니다. 건강.
그래서 이 강한 토기운이 이 신금 입장에서는 식신이 수의 그 적인데 자수를 뜻하는데 이 강한 편인이 이 자수를 극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든지 건강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대표님도 이 할머니 자리가 요때 축술형 왔을 때 사고가 난 거 보면 할머니가 조금 옛날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 분이 불교 집안일 겁니다. 아마 이게 이 정화가 촛대 위에 촛불 켜놓은 물상이고 이 금균 자체가 다 이렇게 부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집안인데 할머니가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아프셔갖고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연세를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좀 건강상으로 빨리 돌아가셨다든지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듯한데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고 그건 한번 본인이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이 가장 좋고요. 68대운 요때 여기 48대운에서 58대운은 돈은 잘 벌리지만 이 돈을 내가 다 쓸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쓰던지 뭐 가족을 위해서 쓰던지 뭐 이렇기 때문에 본인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는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요때부터는 이제 4대운 요때는 이제 남자는 조금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대운이 있는데 요 개수가 오면 요 천간에 극하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